성대한 결혼식장.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옆으로 또 다른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하객들의 숨이 멎는 순간 그녀의 손이 신랑의 뺨을 매섭게 내리칩니다. 짝! 이 충격적인 장면은 한 남자의 추악한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장에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결혼식장. 오늘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신랑 박도훈은 잘나가는 IT 기업의 대표로 알려져 있었고, 신부 김민지는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결합, 돈과 명예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식장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화환을 보내왔고,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눈부신 앞날을 축복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민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티아라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완벽한 남자 도훈까지. 민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긴장되지 않아? 오늘 정말 너무 예쁘다. 친구들의 호들갑에 민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조금 떨리네. 도훈 씨는 밖에 잘 있어? 그럼. 아까 보니까 아주 싱글벙글하더라. 하긴 너 같은 신부를 얻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로비에 서 있는 신랑 도훈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식장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돼. 오늘만 지나면 다 내 세상이야. 그는 자신의 과거가 그 시궁창 같던 밑바닥 인생이 오늘로써 완전히 세탁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박도훈 군과 신부 김민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들의 화촉점화가 이어졌습니다. 도훈은 심호흡을 하고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는 다시금 자신만만한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썼습니다.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도훈을 보며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막아설 새도 없이 한 여자가 식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의 차림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민지가 입은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좋기 20년은 지나 보이는 유행진한 디자인에 밑단은 흙탕물에 젖어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면사포는 찢겨 있었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괴기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유령 신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그녀의 눈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버질로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 단상 위에 서 있는 신랑 박도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설마. 아니야, 저 여자가 여길 어떻게. 도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버질로드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미친 사람 아니야? 경호원들은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 맺힌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박도훈. 내가 감히 결혼을 해? 나를 두고. 그녀의 외침은 화려한 결혼식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신부 민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도훈의 가짜 부모 역할을 하던 연기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도훈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당장 끌어내. 어디서 미친 여자가 들어와서 행패야.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수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도훈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니? 내 돈 다 훔쳐가서 여기서 이러고 살았어. 내 마누라는 시골에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데 너는 여기서 새장가를 들어. 마누라라는 단어의 식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박서방,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도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민지의 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십니다. 저 여자 예전부터 저를 스토킹하던 정신 이상자입니다.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이러는 겁니다. 절대 저 여자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도훈의 필사적인 변명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토커? 내가 스토커야? 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없어도 내 병든 어머니 내가 똥오줌 받아가며 10년을 모셨어. 그런 나를 버리고 내 가게 보증금까지 털어서 도망을 가. 수진의 구체적인 폭로에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스토커의 헛소리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도훈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끌어내라니까. 경찰 불러. 당장. 경호원들이 수진을 강제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단상 위의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놈 말 믿지 마요. 저놈 사기꾼이에요. 나처럼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수진의 처절한 외침이 식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뭐지? 도훈 씨가 유부남이라고? 사기꾼? 말도 안 돼. 내 도훈 씨가 그럴 리 없어. 민지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객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꽂혔고 축복의 장소는 순식간에 의혹과 비난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길고 긴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끌려나간 뒤에도 결혼식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어수선했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 소리는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방금 그 여자 말 들었어? 10년을 살았다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신랑 관상이 좀 쎄하다 했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의심의 목소리에 도훈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경련이 일어난 듯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사회자에게 눈짓을 보내 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자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취객이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번 깨진 분위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친척들은 팔짱을 끼고 도훈을 노려보았고 민지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례를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게. 지금 이 상태로 식을 진행할 순 없네. 사돈, 아니 박서방. 잠시 뒤로 좀 오게나. 장인어른의 낮은 목소리에 도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도훈은 최대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신부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곧바로 민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많은 여자를 속여넘길 때 썼던 필살기였습니다. 민지야, 믿지? 나 믿지? 저 여자 정말 미친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봉사활동 갔던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인데 그때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녔어. 도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고 눈에는 그럴싸한 물기까지 어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의 눈빛은 단순히 미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렷한 분노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빠, 그 여자가 말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 어머니 이야기며 전세 보증금이며. 민지가 울먹이며 묻자 도훈은 민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다 내가 너한테 말했던 내 불우했던 과거 이야기를 저 여자가 어디서 주워 듣고 짜깁기 한 거야. 민지야, 우리 사랑을 이렇게 의심할 거야? 나 박도훈이야. 내가 아는 완벽한 남자 박도훈이라고. 도훈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민지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순진한 민지는 도훈의 당당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훈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저런 미친 여자 때문에 우리 결혼을 망칠 순 없어. 민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도훈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거짓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대기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민지 진정시키고 있게. 나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도훈은 장인어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는 속이기 쉽지. 일단 민지만 잡으면 돼.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향한 곳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식장 밖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끌려 나온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기둥을 붙잡고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물러가게 한 뒤 수진의 앞에 섰습니다. 이보시오. 아까 식장에서 한 말 전부 사실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중년의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신부의 아버지임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남자 악마예요. 사람 껍데기를 쓴 악마라고요. 수진은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기어이 내용물을 꺼내 민지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혼인관계 증명서와 10년 전 도훈과 수진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박도훈은 지금보다 촌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분명 자신의 사위가 될 그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박도훈과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민지 아버지의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도훈이 수진에게 썼던 낯간지러운 연애 편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수진아, 평생 너만 보고 살게. 수진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딸도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놈이 제 돈 3천만 원 훔쳐가서 신분 세탁하고 이제 회장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제발 저놈한테 속지 마세요. 민지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한 막내딸을 저런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넘겨줄 뻔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점잖은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들을 챙겨들고 다시 식장 안으로, 아니 딸이 있는 대기실이 아닌 식장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시무시한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의 소동이 가라앉은 듯하자 박도훈은 김민지의 손을 이끌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런 민지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결혼식을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 일단 도장을 찍고 나면 그 어떤 과거도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뻔뻔하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척 연기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인 양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식순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어수선했던 장례가 조금씩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도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거의 다 왔어. 이제 주례사만 끝나면 행진만 하면 내 인생은 꽃길이야. 그는 주례 선생님을 바라보며 빨리 진행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다시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식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겁고 침통한 공기가 함께 흘러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민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와 낡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훈을 뚫어버릴 듯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장인어른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줄의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와 사진들을 도훈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기꾼 놈, 내가 감히 내 딸을 속여?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도훈은 날아온 종이에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에는 촌스러운 점퍼를 입은 도훈과 수진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서류가 도훈의 구두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도훈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오해십니다. 저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는 도훈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단상 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 끌어내리지 않고 뭐해.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그 여자분, 이수진 씨 모시고 와. 회장님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쫓겨났던 수진이 비틀거리며 그러나 이번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 없는 사람의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객들의 시선을 뚫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훈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도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회석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민지를 한번 바라보고는 이내 도훈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제 몰골이 우스우시죠? 미친 여자 같으시죠? 네, 저 미쳤습니다. 저 인간 믿고 10년을 뒷바라지하다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서 미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수진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박도훈, 아니 본명 박철수. 너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 없어서 내가 식당 설거지, 파출부, 안 해본 거 없이 일해서 동기저기 갈아가며 모셨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니? 평생 은혜 갚겠다고 성공하면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내 손잡고 울었잖아. 도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하지만 이번에는 하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민지의 친척 청년들이 뛰쳐나와 도훈을 막아섰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도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 3천만 원, 우리 가게 보증금 그거 내가 새벽에 몰래 들고 튀었잖아. 그 돈 없어서 우리 엄마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내가 사람이니? 짐승도 제 부모 챙긴 사람한테는 이러지 않아. 그런데 너는 여기서 재벌집 사위가 되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수진의 절규에 하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여성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도훈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조강지처를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들통나자 도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청년들을 거칠게 밀치고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도훈은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짝! 둔탁한 마찰음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사람은 바로 박도훈이었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도훈의 뺨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신부 김민지였습니다. 민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약한 여자를 때리려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도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비싼 실크 드레스가 찢겨나갔습니다. 민지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도훈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결별의 선언이자 그동안의 기만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것도 역겨워. 민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 수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딴 쓰레기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민지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또 한 명은 낡은 드레스를 입은 전처. 기묘하지만 그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연대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돈, 명예가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네 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도훈은 단상 위를 날뛰며 꽃장식을 발로 차고 웨딩 케이크를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크림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수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때로 몰려와 날뛰는 도훈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깔려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내가 박도훈이야. 억울해. 저 여자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의 발악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씩씩거리는 도훈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버진로드를 걷던 신랑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는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지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처박힌 도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흐느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식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려 퍼지자 도훈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분노로 얼룩져 마치 가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의 귀빈이었던 그는 이제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와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물 혼인관계 증명서, 수진의 진술, 찢어진 드레스 등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난입한 수진의 행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긴급한 방어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도훈은 경호원들의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경찰들에게 붙잡혀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저 여자들이 합작해서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증거가 어딨다고.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피의자 박도훈 씨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행 범인이 조용히 따르십시오. 박도훈이 아닌 박철수라는 본명을 들은 하객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신분 세탁까지 완벽하게 해낸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도훈은 로비를 빠져나가면서 텅 빈 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민지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어깨를 맞댄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차갑고 텅 빈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도훈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속이려 했던 두 여자가 이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지, 이수진,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도훈은 악에 바친 마지막 저주를 남겼지만 그 소리는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의 요란했던 퇴장은 이렇게 비참하고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신구 텅 빈 식장의 위로. 경찰차와 하객들이 모두 사라진 후
넓고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웅장했던 꽃장식은 무너져 내렸고 밟힌 케이크 잔해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아무도 비추지 않는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 난장판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도훈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상실감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민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민지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억울함과 한을 풀어낸 상태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일 리가 없었는데. 저는 그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민지의 떨리는 어깨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억척스럽게 살아온 40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민지에게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 남자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술이 귀신 같았어요. 저도 10년을 속았는걸요. 아가씨는 지금이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처럼 10년 뒤에 알았다면 더 끔찍했을 거예요. 수지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낡고 더러운 드레스는 그녀의 지난 고난과 배신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그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처지, 나이, 환경 모든 것이 달랐지만 박도훈이라는 악연에 의해 묶인 피해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보다는 서로에게 살아남았음을 축하하는 듯한 연대의 미소였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멀리서 두 여자가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겪은 시련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이 이 사건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박도훈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피해도 반드시 보상받도록 돕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파국적인 결혼식은 한 남자의 몰락을 가져왔고 두 여자의 새로운 삶을 위한 비극적인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파국의 사건이 있은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재벌가 사위 사칭 사기극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박도훈, 즉 박철수는 사기, 폭행, 혼인빙자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기에 도훈에게 내려질 처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통쾌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의 화려한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민지는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겪은 수모가 끊임없이 재생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였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지켜낼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빠, 저 회사에 나가서 일할게요. 바닥부터 배울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속지 않도록 제 힘을 키우고 싶어요. 김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단단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결국 승낙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회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지사의 마케팅팀의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부케 대신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삶은 거짓된 환상 대신 성실한 현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 회장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도훈에게 뜯겼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외에도 김 회장은 수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충분한 금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수진은 그 돈으로 고향 근처에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훈에게 속아 헌신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지와 수진의 관계였습니다. 악연의 시작이었던 두 여자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지는 깔끔한 오피스룩 차림이었고 수지는 단정한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비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회사 일은 좀 어때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결혼식 날의 가짜 행복이 아닌 진정한 성취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재미있어요. 어제는 제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채택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야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잘 됐네요. 역시 민지 씨는 귀한 집 따님이라도 스스로 일어서는 강단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식장에서 봤을 때도 그 드레스를 찢어버리는 모습에 얼마나 놀랐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진의 칭찬에 민지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더 대단하세요. 수진 씨가 그날 그 결혼식장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를 구해준 건 수진 씨예요.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진심으로 수진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연결해준 소중한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훈의 재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률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항소심만 남았는데 제가 보기엔 징역 10년 이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저를 10년 동안 기만했고 병든 시어머니를 버리게 했고 아가씨의 인생까지 짓밟으려 했잖아요. 그의 통쾌한 몰락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식당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민지는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서 인정받아 독립적인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자에게 기대거나 완벽한 왕자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힘으로 굳건하게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수지는 민지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민지 씨, 다음에 혹시 좋은 남자 생기면 저한테 꼭 데려와요. 제가 매의 눈으로 관상 좀 봐드릴게요. 저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을 거예요. 민지는 깔깔 웃었습니다. 좋아요, 수진 씨. 그런데 한동안은 연애 말고 일에만 집중할 거예요. 이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믿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파국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두 여자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도훈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의 거짓된 성공은 처절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끝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욱 단단하고 희망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쾌한 결말이야말로 시련 끝에 찾아온 가장 값진 축복이었습니다.